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깊어지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네. 저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인생사랑방이라는 곳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이 젊을 땐 몰랐고 70이 된 지금은 너무 잘 아는 것들입니다. 아, 제목부터가 벌써. 그렇죠. 이 글을 보내주시면서 이 젊음과 나이듦 그리고 행복에 대한 관점 변화가 참 인상 깊었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에 담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글이 단순히 옛날이 그립다 이런 회고담이 아니라는 점에서 참 흥미로웠어요. 아,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미래만 보고 달리는 거? 네네. 그 태도가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근본적으로 바뀌는지를 아주 담담하게 보여주거든요. 아, 마치 인생의 후반전에서 전반전을 돌아보는 그런 해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인생의 후반전 해설이라.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글이 바로 그 전반전,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마음가짐을 묘사하면서 시작되죠. 네, 맞아요. 모든 질문이 미래를 향해 있었던 시기.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저도 정말 늘 이런 질문들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힘든 것보다는 미래의 결과가 훨씬 중요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 글이 재밌는 게 그런 열정을 그냥 젊음의 패기나 야망으로만 포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라고 표현하나요? 일종의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보지 못하는 상태요? 네. 끊임없이 더를 외치면서 달리다 보니까 정작 내 발밑에 있는 이 현재라는 길의 풍경을 전혀 즐기지 못했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아,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지나간 시간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이 문장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현재를 저당 잡히는 삶. 네. 근데 이게 어떤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딜레마 아닐까요? 그 말씀 들으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는 말이 무슨 주문처럼 느껴져요. 우리 삶을 계속 지배해온. 그쵸? 근데 막상 그 나중이 오면 또 다른 나중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마치 결승선이 계속 뒤로 밀려나는 경주처럼요. 맞아요, 맞아요. 끝이 없죠. 이 글의 필자는 이제 이른이 되어서야 그 경주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로소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게 바로 이 글의 핵심인 세 가지 깨달음이죠. 첫 번째가 보였죠. 첫 번째 깨달음이 바로 우리 자신,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젊을 때는 그냥 하룻밤 새우고 밥 좀 굶고 그래도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잖아요. 다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써요. 참고, 버티고, 넘기면 몸은 조용히 기록을 남깁니다. 와, 몸이 기록을 남긴다. 네. 마치 내 몸 안에 되게 성실한 회계장부가 하나 있어서 내가 무심코 넘긴 모든 부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두는 느낌이랄까요? 몸의 회계장부라니. 와, 듣기만 해도 찔리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하하, 그렇죠. 젊음이라는 자산을 믿고 너무 과도하게 인출해서 쓴 건 아닌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나중에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아야 하는 빚인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깨달음이 단순한 건강관리 팁을 넘어서요. 주의를 기울이는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은유가 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삶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존재의 가장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현실이 바로 이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몸이 보내는 통증이나 피로 같은 신호를 무시한다는 건 결국 지금 여기에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미래의 어떤 목표 때문에 지금 내 몸이나 마음이 보내는 신호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게 현재를 사는 첫걸음이다. 그럼 두 번째 깨달음은 인간관계에 대한 거였죠?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뒤바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사람은 많아도 마음이 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그 깨달음이요. 네, 관계의 패러다임이 뭐랄까 완전히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뀐다? 젊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 그러니까 관계의 크기나 넓이가 내 능력처럼 느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인맥이 힘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얼마나 허망한 기준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가치의 중심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한 거예요. 외부에서 내부로요? 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넓은 인맥, 즉 외부의 인정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나누는 깊은 유대감, 내면의 충족감으로요. 양보다 질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요즘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특히 더 와닿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수백 수천 명의 친구가 있어도 정작 내가 정말 힘들 때 새벽 2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그런 현실을 딱 꼬집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 글이 바로 그 보여주기식 관계의 허무함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수천 명의 온라인 친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던 그 단 몇 명의 사람이겠죠. 깊이와 넓이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정말 어려운 숙제 같아요.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 이건 행복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부분 같아요. 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행복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나치고 있던 순간 안에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맞아요. 이 세 번째 깨달음이 이 글의 뭐랄까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활용점정. 젊을 때 우리가 그토록 좇았던 미래의 목표들 있잖아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 같은 것들. 네네. 이 글은 그런 게 행복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행복은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현재의 순간들에 있다는 거죠. 그 예시들이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든 예시들이 아무 일 없던 하루, 무사히 끝난 저녁, 그리고 말없이 함께 앉아있던 시간들. 아무 일 없던 하루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남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겨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비싼 데 가서 밥을 먹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벤트성 행복이죠. 네. 근데 이 글은 그런 이벤트성 행복이 아니라 그냥 문제없이 흘러가는 일상의 평온함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큰 일을 겪고 나서야 아,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생의 99%는 사실 그런 평범한 순간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 99%의 시간을 불행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느끼면서 오직 1%의 특별한 순간만을 위해 산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이 바로 그 지점을 묻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고요한 순간들이 사실은 행복의 원천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아,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 왜 그때는 이런 걸 몰랐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그런데 이 글이 그런 후회의 감정마저도 아주 따뜻하게 보듬어 주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글을 단순한 조언 모음집이 아니라 정말 깊은 위로를 주는 글로 만들어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아쉬운 감정을 후회가 아니라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신호라고 부드럽게 재정의해요. 후회가 아니라 신호다. 네, 그러면서 늦게 안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라는 핵심 문장을 건네죠. 과거의 나를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뒤늦게나마 알게 된 것 그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와, 후회가 아니라 신호다. 관점을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자책에서 벗어나서 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하는 뭐랄까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전환이거든요.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깨달음은 우리를 현재에 발딛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니까요. 이건 결국 지나온 삶의 여정 전체를 긍정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모든 걸 아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침내 어떤 이해에 도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성장이고 지혜의 본질이 아닐까요? 네. 오늘 살펴본 글은 결국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몸과 관계 그리고 행복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한 사람의 여정을 그리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매일 미래를 위해 유보해 두었던 바로 이 현재라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글의 전달 방식 자체가 참 인상 깊었어요. 전달 방식이요? 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꼭 가르치는 그런 교훈적인 톤이 전혀 없어요. 아, 맞아요. 대신 나는 나이가 들어보니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 조용히 자기 경험을 나눠주는 아주 부드러운 안내서 같았어요. 맞아요.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그런 태도가 느껴졌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바로 그 문장이요. 바로 당장 당신의 삶을 바꾸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작은 씨앗 하나를 마음에 심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문장이야말로 이 글이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고 봐요. 어떤 메시지죠? 우리 인생을 진짜로 바꾸는 건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조용하고 점진적인 관점의 전환. 아, 작은 깨달음 하나가 우리 삶의 방향을 서서히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다는 것을요. 그러네요. 이 글에선 70세라는 나이에 얻은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글에서 말하는 아무 일 없는 하루의 소중함이나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의 가치를 70세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하루를 보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품고 지내보신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